자, 이번 시간에는 3.7절 물리적 시스템의 응용에서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게 실제 물리적 시스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시스템은 질량 스프링 시스템이에요. 천정에 이렇게 스프링 K가 달려 있고요. 매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매스가 달려 있으면 N 처음에는 Y였는데, 여기서부터 델타만큼 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 무게는 뭐예요? W 꼴 mg만큼 무게가 작용하잖아요. 지구가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쳐질 거고요. 그때 좌표를 여기서부터 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물체 자유도를 그렸네요. 물체 자유도 우리 이제 응용역학에서 배우는 건데, free body diagram 해서 이 물체 자유도를 그리는 방법은 1번 외력, 질량에 작용하는 외력, 그 다음에 반력, 그 다음에 단면력, 세 가지. 단면력에는 충력, 전단력, 모멘트. 자, 그럼 물체 자유도를 내가 여기를 딱 끊었어요. 스프링을 딱 끊었어요. 딱 끊으면 외력 mg. 그 다음에 반력, 여기는 반력이 없죠. 이 위에 스프링이나 반력이 있겠죠. 위에 스프링을 그리면은, 물체 자유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뜰 경우에 반력을 그려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러나 외력은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내력, 여기 잘린 부분에 충력, 전단력, 모멘트가 있는데, 이런처럼 축부재인 경우에는 이 전단력이 0이고 모멘트가 0이고 이 축방향력만 있어요. 그 축방향력을 우리가 이제 훅스의 로우에 의해서 KY로 우리가 써요. 이렇게 이런 거는 그쪽 전문가가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잘랐을 때도 똑같죠. 얘도 물체 자료가 하나 틀렸네, 그죠? 여기는 MG가 없는 거네, 이거는. 얘는 외력으로 본 게 아니라 관성력으로 봤네요, 얘는. 그죠? 그래서 물체 자유도를 그리고 지배 방정식을 그려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체 자유도 그린 다음에 평행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FBD D를 그린 다음에 1. 그 다음에 평행 방정 시그마 F는 원래는 MA죠. 가속도가 없는 경우에 0이잖아요. 그래서 X방향의 합력은 0. 그러면은 내려가는 mg가 있었죠. 여기 다시 그리면은 mg가 있었고, 여기는 ky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f y 방향을 윗방향으로 플러스 잡으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mg 플러스 ky 이꼬르 my2'이죠. 가속도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아지죠. 넘기면은 윗방향을 플러스 잡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해놨냐? y 방향이 윗방향으로 지금 잡은 거 아니에요? y를, 그죠? 윗방향으로 잡아서 my는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y가 이 밑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책에서는, 그죠? 방금 전에 봐봐요. y가 윗 방향이 아니고 아랫 방향으로 해놨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러면은 반대로 아랫 방향의 힘의 합력은 0. 아랫 방향은 뭐 이쪽이 플러스라잖아요. 지금 이거 틀린 거네, 그죠? 애를 지워야 돼. 자, 그러면은 내려가는데 내려간 게 플러스니까 얘가 mg죠. 얘는 올라가니까 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이퀘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기면은 이와 같은 방정식이 생기죠. 그런데 y는 x 플러스 델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 미분하면은 여기 집어넣으면은
n은 상수니까 0이 되고 얘도 이렇게 되겠고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k 델타가 스태틱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지우면은 이게 지워지면은 우리가 이런 지배 방정식을 얻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거버닝 이퀘이션 그래서 G2라고 그래요.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방정식이에요. 그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죠. 미방이다. 근데 이게잖아요. 상계수 m과 k가 상수니까 상계수를 갖는 2차 이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동차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게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이도를 하는고요. 이 이제 공학 수학에서는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풀어봅시다. 그럼 방금처럼 우리가 m x 두단 플러스 kx는 0이라는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m으로 나눠볼까요? m으로 나누면 m분지 k x 0이죠. 그래서 오메가 자승을 m분지 k라고 우리가 놓아보자고요. 그러면 x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자승의 x는 0의 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애가 갖다가 이 오메가 자승을 오메가를 고유 주파수라고 해요. 고유 진동수, 고유 주파수 이렇게. 그래서 이 오메가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m분지 k. 그리고 이 오메가 자승이 m분지 k니까 오메가는 루트를 씌워야겠죠. m분지 k. 근데 이거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진동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반적인 헬츠로 나오는 프리퀀시라는 거는 관계는 이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누면은 헬츠가 나와요. 단위가. 이거는 헬츠. 헬츠라는 단위는 1 나누기 세컨드예요. 그래서 주파수도 이렇게 헬츠로 나타내는 F로 표시하는 주파수가 있고 이렇게 라디안 퍼 세컨드로 하는 그 이거는 뭐라 그러나 회전 가속도라 그러나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주파수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DNA 고유 진동수, 고유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고유 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했죠. 그 우리 사람이 다 이게 자기 DNA가 다른 것처럼 모든 시스템, 물리적인 시스템은 고유 DNA가 있어요. 그게 고유 진동수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물질 또는 그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동차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의 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x는 2의 람다 x, 람다 t로 가정을 해서 넣으면은 두 번 비문해서 넣고 그냥 넣으면은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 d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의 0.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의 솔루션 어떻게 찾으세요? d는 그 근해 공식으로 찾으면 되죠. 기억나요? d의 자승의 플러스 bd 플러스 c는 0인 경우에 d는 어떻게 찾았어요? 아니 뭐 d 꼭 아니더라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자승 마이너스 4ac잖아요. 근데 이제 b가 0인 경우잖아요. 이제 a는 1이고 a는 1이고 c가 오메가인 자승인 경우잖아요. 이걸 넣으면은 인수분해 하면은 이게 람다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람다로 해야지 왜 d로 했냐? 이거
아이고 이걸 안 들어갈게요. 그리고 얘도 아유 얘도 람다 자서 람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람다가 0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가 돼요. 그래서 애가 알파고 애가 베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이 뭐가 돼요? x가 2의 알파 x x 대신 t를 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C1의 코사인 베타 x 베타 t 이거 t인 경우죠. 플러스 C2의 사인 베타 t라는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랬을 경우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사인 코사인 공식으로 합성을 하면 사인 코사인 합성 공식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미지수가 C1, C2잖아요. 그럼 우리가 A와 P라는 위상각의 두 개의 미지수로 이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이 A는 C1 자승, C2 자승의 루트를 씌우는 거고요. 세타는 P는 아크탄젠트 C1분의 C2로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이게 변환이 가능해요. 근데 뒤에 게 더 훨씬 편하죠. 이거 그리면 되죠. 우리가 수평축에는 t고요. 이 수직축에는 xt를 갖다 그리면은 내가 특전 진폭 a를 가지고서 진폭이 뭐 시점이 어떤 거겠죠. 이렇게 진폭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임의의 위치 at t에서 그거의 변이가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배방정식이 x 더블 스퀘어 두 번 미분하고 오메가 x는 0이라는 아까 그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요거를 이만큼 늘어난 델타만큼 여기까지 위치에다가 딱 놔두면 애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그림을 임의의 시간 t에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 물리현상에 대해서 미래를 이런 조건에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설계를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고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거고 우주를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가 가장 기본적인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지만 물리 현상이 지배방정식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그거에 해를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어떤 진폭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실제 물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애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죠. 진폭이 대략 이 정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가 이제 사람이 알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면 이게 진폭이 얼마나 클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면은 못 만들죠. 불안해서 만들었다가 넘어가면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배방정이 물리현상이 미방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물리현상의 미래를 예측을 한다. 됐나요? 만약에 주식시장을 그 거버닝 이퀘이션 지배방정식을 우리가 수치 모델을 알고 있다면 그걸 풀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벼락부자가 되겠죠. 근데 불가능하죠. 그 지배방정식을 모르니까. 그걸 만드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만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현상에 대해서 지배방정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아주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어떤 실험, 이런 스프링 매스처럼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인간이 그 지배방정식을 수학적으로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아직도 모든 물리현상을 다 인간이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극히 알려진 뭐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만 모델링이 돼 있고 그걸 인간이 풀어서 그나마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맨랩 시뮬레이션인데요. 우리 이제 저기 토목 전산실에 가면은 컴퓨터가 24대가 있고 거기에 맨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팅을 한 다음에 그 맨랩을 러닝을 하면 이런 커맨드 라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해 보시면은 그림이 이게 떠져요. 요 예제는 초기치가 0.6이에요. 아까 그 델타가 0이고 초기 가속도는 0.6이고 주파수가 1일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요거를 한번. 그래서 이 맨랩이 좋은 이유는 이 플라팅이 아주 쉬워요. 이게 플라팅이 딱 그리면 화면에 쭉 나와요.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그냥 한 번에 쭉 나와요. 여기 있는 걸 우리 실험실에 가서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런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메가가 고유진동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관계는 2파이 f. 이거는 이제 헬츠 단위의 주파수고 얘는 라디안 퍼세크의 주파수고, 그리고 주기는 뭐냐? 주기는 1 나누기 f. 요거 나온 거를 1로 뒤집어지면, 왜냐면 얘가 헬츠니까 1 나누기 세컨드의 단위니까 이거 단위로 하면 세컨드가 나오겠죠. 그걸 주기라 그래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사이클을 갖다가 주기라고 합니다. 단위는 세컨드로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강제 진동 시스템이에요. 아까는 이 익사이테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게 이제 사인 오메가 t로 하건 기기 같은 게, 자동차 같은 게 계속 어떤 특정 우리가 가속도 엑셀을 딱 누르면은 왱 하고 빨리 돌긴 하지만 그냥 아이들 타임에 대해서 계속 돌잖아요. 모든 진동기계,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거는 일정 RPM으로 특정 주파수로 가진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진이 있는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물체 자유도 그래서 그리면은 아까하고 다르게 여기에 오른쪽에 항이 하나 더 나와요. 가진이. 물체 자유도 그래서 평행 방정식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m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게 비동차 미분 방정, 선형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거의 솔루션은 뭐가 돼요? x는 아까 찾았던 xc에다가 플러스 파티큘라 솔루션 xp를 하면 되겠죠. 둘 다 펑션 오브 타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xc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동차에 찾았어요. 지금 이번에는 비동차를 찾았고, 만약에 이게 가진 요 ft가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어떤 특정 주파수 오메가를 가지고, 요 오메가하고 이거는 시스템의 오메가 n이고 이거는 가진 오메가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예요. 오메가 n이라는 거는 내추럴이라고 해가지고 n분지 k를 루트 씌운 거예요. 해서 라디안 퍼 세컨드로 나오는 고유진동수이고, 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매스 스프링 k, 요 m, 이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DNA이고요. 요거는 요 FT가, 이 가진하는 FT가 특정 주파수 오메가를 가지고서 가진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얘를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팔았네요. 미정계수법 3절인가? 3절에 가면 미정계수법이 있어요. 사인 코사인 폼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A 코사인 오메가 t, B 사인 오메가 t로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한 번 미분, 뒤부분 미분해서 이 두 번 미분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한 번짜리는 여기다 넣어서 미정계수 A와 B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 n 한 다음에 요거 놔두고 요만큼이 이거죠. 뒷부분은 그대로 써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사인 오메가 t가 0이어야 돼요. 모든
for all t it should be valid. 그래서 이게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 이 가로 안에 게 0이어야 되고 이 가로 안에가 0이라면 항상 0이겠죠. 자, 그래서 그걸 풀면은 연립을 해서 A, B를 풀면은 A는 이만큼이고 B는 0이네요. 그래서 특수회를 아까 찾았던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에서 B 하면 0이고 요거 A형으로 해서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요만큼이 아까 얘기했던 보조의 동차해고요. 요만큼이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진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맨랩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아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그려주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요. 요런 식의 가진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익사이테이션이 0.5T로 가진한 거죠. 얘는 시스템은 1H인데 1 라디안인데 0.5로 옮긴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거 다르죠, 가진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가진 주파수가 아까 FT라고 했어요. FT가 이 FT 가진 외력 가진하는 주파수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같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즉 오메가 n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럼 오른쪽이 오메가가 n이 되면 우리 솔루션이 이거의 그 XC의 솔루션이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t를 하나 더씩 곱해줘야지 파티큘러 솔루션이 달라지겠죠? 독립성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t가 무한대로 가면 n은 이게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게 돼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돼요. 이걸 공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오메가 n이 있었는데 요 주파수대로 얘를 가진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무한대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겨서 결국에는 붕괴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리조넌스 현상, 피나미나 또는 공진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공학적인 설계에서 이 공진 현상을 피해야겠죠. 그렇게 설계를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가진하는 거 예를 들어 뭐 다리가 있어요. 다리 타코마 브릿지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 어떤 교량이 있어요. 장대 교량이 있어요. 현수교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강한대교나 아니면은 뭐 영종대교처럼 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0.1Hz인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가지 파도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공진 주파 외력에 의한 게 0.1이면 얘는 막 출렁출렁 거리다가 무너집니다. 교량이.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여기 다리를 놔야 되는 이 지역에 고유진동수가 0.1이라면은 내가 설계하는 이 토목 교량, 현수교 교량의 고유진동수는 0.1이 되면 안 되겠죠. 0.01이 되게 하거나 0.5가 되게 하거나 다르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주파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트에다가 교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설계를 해서 이 교량의 고유진동수가 이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가 맞지 않게끔 공진을 피하게끔 설계해야 돼요. 항만도 그래. 예를 들어서 마산항이 이렇게 있어요. 마산항이 이렇게 마산항이 있는데 마산항이다. 파고가 이렇게 와요. 웨이브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방파제를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항내 고유진동수가 0.1Hz인데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파랑에 의한 파고가 0.1H면은 배가 여기 많이 정박되어 있더라도 뭐 이게 파도가 뭐 10m씩 쳐가지고 다 월파되고 배는 다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지역에 내가 항만을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 항만의 고유진동수가 여기에 보니까 0.1H면 2Hz를 안 되게끔 형상을 네모나게 하려고 하다가도 여기 삐뚤하게 해가지고 그 시스템의 공진을 피하도록 이 토목 구조물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그 우리 고속철 있죠? KTX. KTX에 이제 교각이 있고
교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KTX. 그러면 여기에 이제 놓고 이 교각들을 놓고 이제 열차가 지나가잖아요. 열차가 뭐 300km로 가면은 3일지를 가준시켜요. 가진 주파수가 300km로 만약에 주행을 했을 때 이 열차가 가진시키는 주파수가 3Hz라고 한다면 F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 라디안 퍼 세컨드가 아니라 둘 사이 관계는 2파이 F가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 교량을 내가 토목 구조물이잖아요. 이 교량을 설계한 게 만약에 3Hz다 그러면은 공진이 해서 이 교량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차 한번 슉 지나가면은 이 교량이 다 무너져요. 실제 현상이 그래요. 우리 저쪽에 연천 서울 올라가다 보면은 오산 넘어서야 그 부분이 공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가면 이제 열차가 300으로 안 가. 가다가 줄여. 쫙 한 270, 260 이렇게 살짝 거기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속도를 올려요. 왜 그러냐면 그 교량이 공진 주파수가 3Hz야. 그래서 300으로 가면은 여기 막 공진이 생겨가지고 이 기관사가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원래는 왜 그러냐면 이 KTX가 옛날에는 이게 당초 설계할 때는 400km로 다닌다 그래서 400km/h로 달리겠습니다. 떼제배 만들 때. 그래서 이 우리가 통목구조물 설계할 때 오래 걸리니까 400km 했더니 뭐 3Hz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5Hz 정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공진주파를 빼기 위해서 이 교량의 이 경간이라든가 이 형하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3Hz에 딱 맞춰놨어. 그랬더니 이 떼레베가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300Hz로 떨어진 거예요. 이걸 받아서 굴려보니까. 그런데 이 300Hz는 3Hz야. 그래서 교량을 가진하게 돼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스프링 말고 여기 댐퍼라는 게 있는데 감쇄하는 거예요. 감쇄.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감쇄비가 있어요. 속도에 따라 비례하는 힘인데요. 그 미분 방정식을 취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2항이 없었는데 2항이 이제 추가된 거죠. 감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성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특성값 찾아보면 이와 같아요. 그럼 이거는 세 가지 경우라고 했죠.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큰 경우 두 개의 실수군, 과도 댐핑, 중복군, 그 다음에 복소수군에 따라서 거동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구조 동력학이라는 과목에서 학부 과정에서 안 배우는구나. 저희 대학원에 가면 이제 구조 동력학, 확률 동력학, 파괴역학 뭐 이런 많은 그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다이나믹은 안 배워요. 130억 체험이라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수학에서 잠깐 다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변수 오메가에는 n분지 k 값만하는 변수를 갖고 와가지고 n분지 비례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족 댐핑, 임계 댐핑, 과도 댐핑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솔루션을 찾았고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나? 그러지. 방금 전에는 여기 이제 가지는 없었지만 요 이제 FT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 항이 이제 이게 풀 케이스죠. 요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가진 텀이 있는 거지. 비동차 항이 있는 경우죠. 얘 솔루션은 뭐다? x 일반에는 xc 애를 0으로 했을 때 솔루션 더하기 애 형태를 가지고 있는 xp다. 그래서 두 개이고 이렇게 요 xc는 방금 전절에서 찾았던 이런 감쇄 형태를 가지고 있고 xp는 이 가진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더 다이나믹인데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잘 읽어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은 1자위도였어요. 1자위도. 매스가 하나였어요. 매스가 하나. 근데 이건 매스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얘가 x1, n, x2에 2자위도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 3.6절에서 보았던 연립 미방이 선형 미방이 돼요. 그럼 이 복잡한 걸 답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 두 개잖아요. 하나, 둘. 이걸 어떻게 찾느냐? 우리
6절에도 소개됐던 식으로 하나씩 손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10장과 9장, 10장, 11장에서 매트릭스로 A, G 프라임 이거로 AG 플러스 뭐 B, F 이런 형태의 시스템에 대해서 Y는 B, G 플러스 C다 C. 이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어버렸네. CG 플러스 D, F 이렇게 해서 선형 미방으로 풀어요. 이게 맨랩에서는 이게 다 풀어줘.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죠. 요 A 값하고 B 값하고 C 값하고 D 값만 넣어주면 얘가 다 시뮬레이션 다 해줘요. 아까 그 9점, 10점, 11점, 11장, 10장, 9장에 나와 있는 매트릭스, 행렬 연산에 의한 방법으로 요걸 일일이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차지만 여기 있는 실제 구조물, 여기 마창대교라든가 뭐 실제 항공, 탄도 미사일, 비행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모델링을 만차 이상이에요. 만차 이상. 이 매스가 10,000개.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가 10,000개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답을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달나라에 간 거예요. 이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서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풀어서 궤적을 찾고 정확하게 지구 바깥에 탈출하는 거예요. 이거 시뮬레이션이 가능. 이거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10,000개짜리, 10,000/10,000짜리 연립방정식을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풉니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이 달나라에 간 거죠. 그리고 가능하기 때문에 탄도 유도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좀 설명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이 3.7절이 왜 필요하냐? 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게 좀 조금 구체적인 거라서 이거는 이 다이나믹스거든요. 그래도 이제 공학도니까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 정도 다이나믹스에 대한 방정식은 알아야겠다 해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쭉 읽어보시고 왜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이 3.7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연습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내줄 테니까 좀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몇 급수 4장 5장 중간고사 이후에 하나 일단 스케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